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2권의 2장. 엘론드의 회의. 이튿날 프로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몸이 가뿐하고 상쾌했다. 그는 아래로 물이 콸콸거리며 흐르는 불이 낸 계곡 귀축대를 따라 거닐면서 희미하고 서늘한 아침 해가 먼 산 위로 떠올라 은빛 안개 사이로 햇살을 비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란 나뭇잎에 매달린 이슬방울과 관목덤불에 걸린 거미줄이 곧 쓰러질 듯 빛났다. 샘은 프로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걷다가 가끔 아침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신기한 듯 멀리 동쪽의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았다. 산꼭대기가 모두 하얗게 눈을 이고 있었다. 길모퉁이 옆에 자리 잡은 바위를 깎아 만든 의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간달프와 빌보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빌보가 말했다. 잘 잤는가 프로도? 큰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어? 프로도가 대답했다. 네, 거뜬합니다. 하지만 전 오늘은 좀 걸으면서 이 골짜기나 깊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 있는 소나무 숲도 가보고 싶네요. 그가 멀리 깊은 골 북쪽을 가리키자 간달프가 말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걸세. 지금은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야. 오늘은 듣고 결정할 것들이 많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맑은 종소리가 한 번 울렸다. 간달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엘론드의 회의를 알리는 종소리일세. 가지. 자네와 빌보 모두 참석해야 하네. 프로도와 빌보는 마법사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 저택으로 총총 내려갔다.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그리고 관심 밖에 나 있던 샘도 종종 걸음으로 그들 뒤를 따랐다. 간달프는 전날 저녁 프로도가 동료들을 다시 만난 현관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맑은 가을 아침의 햇살이 계곡을 꽉 채웠다. 하얀 물거품이 있는 계곡 바닥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위로 퍼져 올라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대지는 평화로 가득 찬 것 같았다. 프로도는 그 아슬아슬하던 탈출과 바깥 세상에서 점점 무성하게 퍼지는 어둠에 관한 소문들이 다만 한밤의 어지러운 꿈자리인 듯 싶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면서 마주친 얼굴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엘론드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몇몇 다른 인물들도 조용히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글로르핀들과 글로인이 보였다. 성큼거리는 여행할 때 입었던 낡은 옷을 다시 입고 구석에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엘론드는 프로도를 불러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하고 좌중에게 그를 소개했다. 친구들, 이 호빗은 드루고의 아들 프로도라 합니다. 여기에 이분보다 위험하고 절박한 임무로 오신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프로도와 초면인 인물들을 한 명씩 소개했다. 글로인의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난쟁이가 그의 아들 김리였다. 그 밖에 글로르핀들 옆에 있는 다른 고문들도 몇 명 소개했다. 에레스토르가 우두머리였고 그와 함께 있는 이가 갈도르였다. 그는 조선공 키르단의 심부름으로 배색 항구에서 달려온 요정이었다. 녹색과 갈색 옷을 입은 레골라스라는 낯선 요정은 어둠숲 북부의 요정왕인 스란드윌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보낸 사자였다. 그리고 또 한쪽 구석에 아름답고 기품 있어 보이는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 머리에 오만하고 완고한 회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방금 말에서 내렸는지 망토를 두르고 긴 구두를 신고 있었다. 사실 그의 복장은 매우 화려했고 망토 가장자리를 모피로 둘렀지만 오랜 여행으로 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하얀 보석이 달린 은목걸이를 하고 머리채를 어깨까지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장식 허리띠 위에 달고 있던 은이 박힌 커다란 뿔나팔을 풀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프로도와 빌보를 신기한 눈길로 계속 지켜보았다. 엘론드가 간달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분은 보로미르라 하고 남부에서 오신 분입니다. 새벽 일찍 도착했죠.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러 오셨답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얻게 될 것이기에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모두 다 이 자리에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바깥 세상, 특히 남쪽과 안개 산맥 동쪽의 광활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프로도도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글로인의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어서 그가 말을 꺼낼 때마다 주의 깊게 들었다. 이미 수공의 품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룬 바 있는 외로운 산의 난쟁이들에게 대단한 시련이 몰아닥친 듯했다. 글로인이 말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요. 우리 형제들에게 불안의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은밀히 퍼졌어요. 우린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다. 넓은 세상에 나가면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심지어 모리아를 들먹이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모리아는 지금 우리말로는 크아자뜸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건설한 옛 도시지요. 이제 우린 그곳으로 돌아갈 만큼 힘도 세졌고 수도 많아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글로이는 한숨을 푹 내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모리야, 모리야. 북부의 불가사의죠. 우린 그곳을 너무 깊숙이 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검명할 수 없는 공포의 존재를 깨워놓고 말았지요. 둘이네 후예들이 떠난 후로 그 거대한 저택들은 오랫동안 텅 빈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땅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스르르 말고는 아무도 그 아자뜸의 입구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결국은 죽고 말았지만요. 그런데 발린이 그 소문에 솔깃해서 그 땅으로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인왕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는 오리와 오인을 비롯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소식도 있었고 그런대로 견딜 만한 것 같았지요. 모리아의 입구를 무사히 통과해서 큰 공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쯤 우리 국왕께 사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모리아가 아니라 모르도르에서 온 사자였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말을 타고 와서는 우리 왕을 대문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위대한 군주 사우론이 우리와 친교를 맺길 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 징표로 옛날에 사우론이 우리에게 준 것과 똑같은 반지를 선사하겠다면서 호빗이 대체 누구며 어디 살고 있는지 다그쳤습니다. 그는 또 언젠가 어떤 호빗이 당신네와 사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사우론도 이미 알고 있다고 협박했지요. 우린 얼마나 떨었는지 대꾸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자는 안 그래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더 낮추면서 말하더군요.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더 부드럽게 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대강이랬습니다. 작은 우정의 표시로 사우론이 이런 부탁을 한다. 그 호빗 도둑놈을 잡아서 싫든 좋든 그놈이 가진 작은 반지를 뺏어와라. 아주 작은 반지 하나인데 그건 바로 놈이 도둑질한 물건이다. 사우론이 원하는 건 그렇게 하찮은 것 하나다. 너희들은 성의만 표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옛날에 너희 난쟁이 조상들의 것이던 반지 3개도 돌려주고 모리아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도둑놈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렇다면 어디에 사는지 그 소식만 알아와도 후히 보답하고 사우론과 영원한 친교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거절한다면 뒷일을 책임질 수 없다. 거절하겠는가? 이 말을 전하는 그의 숨소리에는 마치 징그러운 뱀이 지나갈 때 내는 쉿쉿하는 소리가 섞인 듯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우리 모두 진저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다인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지금은 가부를 밝힐 수 없다. 그럴싸한 그 제안의 진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자 사자는 잘 생각해봐라. 단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고 단서를 달았죠. 우리 다인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다. 라고 하셨지요. 사자는 지금은 그렇겠지. 하고는 휘만히 말을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자의 섬뜩한 목소리를 되새길 필요도 없이 우린 그 말이 협박인 동시에 속임수임을 직감했던 거지요. 모르도르에 다시 들어선 세력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고 옛날에 우리를 배반한 그놈들이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그 후로 2번 더 왔습니다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 사자가 올해가 가기 전에 곧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인의 명을 받고 빌보에게 대적이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능하다면 왜 사우론이 그 하찮다는 반지를 찾고 있는지 알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또 엘론드의 조언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른골의 브란드 왕에게도 사자가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분이 항복해버릴까 걱정입니다. 이미 그 나라 동쪽 국경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면 대적은 아마 자기 휘하에 있는 인간들을 움직여 브란드 왕과 다인까지 공격할 겁니다. 엘론드가 말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적의 음모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죽든 살든 싸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바로 모든 서부 세계가 안고 있는 고민의 일부입니다. 반지. 그 작디작은 반지를, 사우론이 원한다는 그 하찮은 반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모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 모두를 여기 모이시라고 내가 청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각 먼 땅에서 이곳을 찾아와 서로 처음 만나신 것인데 이 시간 바로 이 장소에 함께 모인 것이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 나을 겁니다. 다른 누구 아닌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세상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소명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지금까지 서로 따로따로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숨기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의 위기 상황의 실체를 모든 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지의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맺음은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시작은 내가 하지요. 엘론드가 낭낭한 목소리로 사우론과 힘의 반지들, 그리고 먼 옛날 제2시대에 그것들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모두 온 신경을 집중시켜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야기 중 일부를 아는 이들이 몇몇 있었지만 전말을 다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엘론드가 에레기온의 보석 세공여정, 그들과 모리아 사이의 우정, 사우론의 함정에 빠진 그들의 지식력 등을 이야기해 나가자 모두들 공포와 경의의 표정을 지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사우론의 겉모습만 봐서는 그의 사악함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리아의 난쟁이들은 그의 도움을 받아들여 세공수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사우론은 그들의 비밀을 모두 캐낸 후에 그들을 배반하고 은밀하게 불의 산에서 모든 반지의 주인이 되는 절대 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켈레브림보르가 사우론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자신이 만든 세 개의 반지를 숨겨버리자 그로 인해 전쟁이 벌어졌다. 에레기온은 전쟁 끝에 폐허가 되었고 모리아의 입구는 막혀버렸다. 그 후 오랜 세월에 걸쳐 그는 절대 반지를 추적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다른 곳에 밝혀져 있고 또 엘론드 자신도 자신의 저서에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그것은 끔찍하고 놀라운 무용담으로 가득 찬 긴 이야기였기 때문에 엘론드가 간략하게 줄였는데도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오전 한나절이 지나서야 그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 그는 누메노르의 영화와 몰락을 이야기했다. 인간의 왕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폭풍의 날개에 실려 가운데 땅으로 되돌아왔다. 장신의 엘렌딜과 용감한 그의 두 아들 이실두르와 아나리오는 위대한 군주가 되었다. 그들은 아르노르에 북왕국을 세웠고 안두인강하고 곤도르에 남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모르도르의 사우론이 그들을 공격해왔고 그리하여 요정과 인간들은 마지막으로 동맹을 맺고 길갈라드와 엘렌딜의 군대를 아르노르에 집결시켰다. 거기서 엘론드는 이야기를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 장엄하게 나부끼던 깃발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수많은 제왕과 장수들이 벨레리안드에 모여들던 상고대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상고로드림이 무너지던 날만큼 웅장하거나 아름답지는 못했지요. 유종들은 상고로드림과 더불어 악의 무리가 영원히 멸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프로도는 놀란 나머지 큰 소리로 말하고 말았다. 그러나 엘론드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저는 길갈라드가 돌아가신 것은 아주 먼 옛날이라고 들었거든요. 엘론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난 상고대의 일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 부친은 에아렌딜이고 그분은 몰락하기 전에 곤돌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친은 디오르의 따님 에링으로 디오르는 바로 보리아스 왕국의 공주 루시엔의 아드님이십니다. 나는 이 서부 세계에서 새 시대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패배와 소용없는 승리를 보았습니다. 나는 길갈라드의 전령으로 그의 군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모르도르의 암흑의 성문 앞에서 벌어진 다고를라드 전투에 참전했고 결국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지요. 길갈라드의 창 아에글로스와 엘렌딜의 검 나르실 앞에선 어떤 적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로드르인 산기슭의 마지막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길갈라드가 죽고 엘렌딜과 나르실이 부러지면서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론도 쓰러졌는데 이실두르가 자기 부친의 남은 칼자루로 사우론의 손가락을 잘라 반지를 빼앗은 겁니다. 이 말에 보로미르가 끼어들었다. 반지가 그렇게 된 것이군요. 남부에도 그런 전설이 있었을 텐데 잊힌 지 오래입니다. 전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의 위대한 반지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의 첫 왕국이 멸망하면서 반지도 같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실두르가 가져갔군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엘론드가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실두르가 가져갔던 겁니다. 반지를 처음 만든 오로드루인 화산에 반지를 던져버렸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실두르가 반지를 손에 넣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때 그는 자기 아버지 곁에 혼자 서 있었고 길갈라드 곁에는 오직 키르단과 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실두르는 우리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반지를 가져야겠다고 너무 고집을 부려 우리는 그 이상 말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실두르는 반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그 반지를 이실두르의 재앙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로서는 죽는 것이 더 다행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에 관한 소식은 북쪽에만 전해졌고 그것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지요. 보로미르, 당신이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실두르가 죽은 창포벌판 전투에서는 겨우 3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안개 산맥을 헤맨 끝에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이실두르의 종자, 오우타르인데 그는 엘렌딜의 부러진 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 나이로 여기 깊은 골에 머무르고 있던 이실두르의 후계자, 발란딜에게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르실은 부러지고 빛도 잃었으며 다시 벼리지 않은 채 여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동맹의 승리를 내가 헛된 것이라고 했던가요?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린 그 전쟁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우론은 사라졌지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반지 역시 사라졌지 파괴된 건 아닙니다. 암흑의 탑도 무너지기는 했지만 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 터는 반지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반지의 힘이 존재하는 한 그것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많은 요정과 용감한 인간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리온이 전사하고 이실두르가 살해당했으며 길갈라드와 엘렌딜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인간과 요정들 사이에 그 같은 동맹이 맺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수가 불어났고 첫째 자손은 줄어들어 사이가 멀어졌지요. 그날 이후 누메노르인들은 퇴보해 지금은 평균 수명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창포벌판에서 살육이 있고 난 뒤 북부에서는 서쪽 나라 사람들이 점점 줄더니 저녁 어스르모스 옆의 도시 안누미나스가 폐허가 되고 발란딜의 후계자들은 북구릉의 고원에 있는 포르노스트로 이동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곳도 황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사자의 둔덕이라 부르며 접근하길 거립니다. 왜냐하면 아르노르의 주민들은 수가 점점 줄었고 또 적에게 살해당해 이제는 풀만 무성한 언덕 위에 무덤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곤도르 왕국은 더 오랫동안 이어졌지요. 몰락하기 직전에 누메노르의 영광을 회상시키기라도 하듯 한동안 그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높은 탑과 견고한 요새 그리고 많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건설했고 왕들이 쓰던 날개 달린 왕관은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 도시는 별들의 요새라고 하는 오스길리아스였는데 그 한가운데로 안두인 대하가 흘러갑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어둠 산맥 등성 위에 떠오르는 달의 탑이라는 뜻의 외곽도시 미나스 이시를 건설했고 서쪽으로는 백색 산맥 기슭에 지는 태양의 탑이라는 미나스 아노르를 건설했습니다. 그곳 왕궁에는 백색 성수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실두르가 서쪽 나라에서 가져온 나무의 자손입니다. 그 종자는 원래 에레세아에서 건너왔고 그 조상은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그 옛날 아득한 선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운데 땅의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며 아나리온의 아들 메넬딜의 혈통도 끊기고 그 성수도 시들어버리자 서쪽 나라 사람들의 혈통은 그보다 못한 인간들과 피를 섞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모르도르엘리안 감시가 소홀해진 사이에 어둠의 세력이 고르고로스로 기어들었고 결국에 정체를 드러내 미나스 이시를 공격했습니다. 그 후 그 성은 공포의 대상으로 변했죠. 그 성은 미나스 모르글, 즉 마술의 탑이라 불리게 되었고 미나스 아노르도 새로이 미나스 티리스, 그러니까 감시의 탑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도시는 계속 전쟁을 벌였고 그 사이에 위치한 오스길리아스는 폐허가 되고 그 폐허에는 어둠의 세력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생명이 그 전쟁에서 희생되었지요. 하지만 미나스 티리스는 지금까지도 계속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르고나스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대하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대목에 관한 내 이야기도 끝내겠습니다. 이실두르 시대의 절대 반지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고 요정들의 새 반지는 그 지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것들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절대 반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으니 다른 분이 말씀하시겠지요.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곧바로 키가 크고 거만한 태도의 보로미르가 일어났다. 제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곤도르에 관해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론 곤도르에서 왔기 때문이고 또 그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멸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였으며 또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곤도르에서 서쪽 나라 사람의 혈통이 끊어지고 그들의 긍지와 위험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믿지 말아주십시오. 용감한 우리 곤도르인들이 있었기에 동쪽의 야만족들도 멈칫거렸고 모르굴의 공포도 힘을 주게 온 것입니다. 서부의 보로, 즉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서부의 평화와 자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안두인 수로를 빼앗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거명조차 두려운 대적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운명의산이라 부르는 오로드로 인해서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검은 땅의 세력은 더 강성해져 우리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적이 안두인대와 동쪽의 아름다운 땅 이실리엔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에겐 튼튼한 요새와 막강한 무기가 있었는데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 6월에도 모르도르의 급습으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중과부적이었지요. 적은 동부인들 그리고 그 잔인한 하라드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배한 것은 수적 열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빛 아래서 거대한 암흑의 기사처럼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적은 미친 듯 사기가 오르고 우리 편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말이건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달아나 버립니다. 동쪽을 지키던 병사들 중 극히 일부만 겨우 돌아와 오스길리아스의 폐허 속에 남은 마지막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지키고 있다가 마침내 우리 등 뒤에서 다리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헤엄쳐 강을 건너고 보니 겨우 4명만 돌아왔습니다.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다른 2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두인대와 사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들은 우리 이름을 들으면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찬사는 많아도 도와주는 이는 없습니다. 다만 루안에서만 우리가 요청하면 도우러 오기로 했을 뿐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전 앨런드를 뵙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100이라고도 열이 넘게 걸린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동맹군이 아닙니다. 앨런드님의 명성은 무력이 아니라 지혜에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수수께끼를 하나 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 기습을 받던 날 저녁 제 동생은 잠을 설치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꿈을 다시 꾸었고 저도 한번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동쪽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며 천둥 소리가 커졌고 서쪽에서는 희미한 빛이 맴돌면서 거기서 아득하고도 또렷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부러진 검을 찾으라. 그것은 임나드리스에 있다. 그곳에서 조언을 얻으라. 모르굴의 마법보다 강한 조언을. 그곳에서 징조를 보리라. 종말이 머지않았다. 이실두르의 재앙이 다시 일어나고 반인족이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미나스티리스의 영주 제 부친 헤네서르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친은 곤도르의 전승의 조예가 깊으십니다. 부친께서는 임나드리스라는 건 옛날 요정들의 언어로 전승의 대가이신 반요정 앨런드님이 살고 있는 북쪽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상황의 긴박함을 깨닫고 꿈에서 말한 대로 임나드리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너무 불확실하고 위험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부친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기억 속에 사라진 멀고 먼 길을 헤맨 끝에 드디어 모든 사람이 이름은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던 앨런드님의 저택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앨런드의 집에서 당신은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될 것이오. 아라고른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는 앨런드의 앞 테이블에 자기 검을 던졌다. 칼날이 부러져 있었다. 부러진 검이 여기 있어. 아라고른이 말하자 보로미르는 순찰자의 여인 얼굴과 빛바랜 망토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미나스티리스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자 앨런드가 대신 대답했다. 그는 아라서른의 아들 아라고른이며 미나스 이실의 왕인 엘렌딜의 아들 이실두르의 직계장손입니다. 그는 북부 두네다인의 지도자이지만 그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프로도는 갑자기 놀라 벌떡 일어나며 마치 반지를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기라도 한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 아라고른이 대답했다. 자네도 나도 그 반지의 주인은 아니오. 다만 잠시 자네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맡은 거지. 그러자 간달프가 엄숙하게 말을 했다. 반지를 내놓게, 프로도. 때가 왔네. 그것을 높이 들어. 보로미르가 수수께끼에 나머지를 깨닫게 해주게. 좌중은 술렁거렸고 모든 이의 눈길이 프로도를 향했다. 그는 갑자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며 몸을 덜덜 떨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반지를 내보이고 싶지 않았고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꺼려졌다. 그는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마침내 프로도가 떨리는 손으로 그들 앞에 반지를 높이 들어 올리자 반지는 희미한 섬광을 발했다. 앨런드가 말했다. 이실두르의 재앙을 보시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반지를 바라보는 보로미르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반인족이라. 그렇다면 드디어 미나스티리스의 종말이 임박한 거 아닙니까? 부러진 검은 찾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라고른이 말했다.
미나스티리스의 종말이라고는 하지 않았어. 우리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종말이 임박한 건 사실이오. 여기 이 부러진 검은 엘렌딜이 쓰러졌을 때 그와 함께 부러진 바로 그 엘렌딜의 칼입니다. 다른 유품들은 모두 없어졌음에도 후손들에게 이것만큼은 대단히 귀중한 값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예로부터 이실두르의 재앙, 즉 반지가 발견되면 칼도 다시 제 모습을 찾게 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찾던 칼을 발견했으니 어떻게 하겠소? 엘렌딜 왕가가 곤도르로 돌아오기를 원하오. 그러자 보로미르는 거만하게 말했다. 나는 무슨 부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의 의미를 물으러 왔을 뿐이오. 하지만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엘렌딜의 검이 기대 이상의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요. 만일 그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정말로 벗어났다면 말입니다. 그는 아라고른을 다시 보았다. 여전히 의심스런 눈초리였다. 프로도는 옆에 앉은 빌보가 몹시 흥분했음을 느꼈다. 분명 그는 자기 친구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 것 같았다. 빌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시를 한 수 읊었다. 황금이라고 해서 모두 반짝이는 것은 아니며 방랑자라고 해서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속이 강한 사람은 늙어도 쇠하지 않으며 깊은 뿌리는 서리의 해를 입지 않는다. 잿더미 속에서 불씨가 살아날 것이며 어둠 속에서 빛이 새어나올 것이다. 부러진 칼날이 다시 펴려질 것이며 잃어버린 왕관은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 좋은 작품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는 많을 것입니다. 엘론드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말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백이라고도 열흘을 달려오신 보람을 얻으시려면 귀 기울여 잘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앉았다. 그리고 프로도를 향해 작게 말했다. 이 노래는 두나단의 정체를 처음 알았을 때 내가 그를 위해 직접 지은 거야. 내 모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 그의 시대가 도래할 때 나도 그와 함께 나가고 싶을 정도지. 아라고르는 빌보를 향해 웃어 보이고는 보로미르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나로서는 당신이 의심하는 것을 이해할 만하오. 데네소르의 거실에 위험있게 조각되어 있는 엘렌들이나 이실두르의 모습과는 너무도 닮은 데가 없으니 말이오. 나는 이실두르의 후손일 뿐 이실두르가 아니오. 나는 오랜 세월 많은 고생을 겪었어. 여기서 곤도르까지의 거리는 내가 지금까지 걸은 길에 비하면 극히 짧은 거리에 지나지 않소. 나는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으며 황야를 헤매기도 하고 별빛마저 나선 하라드와 은의 오지까지도 여행하였소. 그러나 내게 고향이 있다면 그것은 이곳 북부요. 왜냐하면 발란딜의 후예들이 오랜 세월들을 이어 살아온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오.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시대는 이제 어둠 속에 묻혔고 우리의 수도 줄었지만 이 칼은 언제나 새로운 주인에게로 전해져 내려왔어. 하지만 보로미르, 이 점은 분명히 밝혀두겠어. 외로운 사람들이요. 우리는 황야의 순찰자이자 말하자면 사냥꾼이요. 그러나 언제나 대적의 하수인들만을 사냥하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모르도르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오. 보로미르, 곤도르가 탄탄한 요새였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 당신들의 견고한 성벽과 빛나는 칼로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많소. 당신은 곤도르 밖은 잘 모를 거요. 조금 전에 평화와 자유라고 했어. 우리가 없었다면 북부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거요. 공포가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테니까. 어둠의 무리는 인적 없는 산에서 햇빛 없는 숲에서 기어나오지만 우리를 보면 달아나오. 만일 우리 서쪽 나라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면, 아니 진작에 모두 무덤 속에 들어갔다면 고요한 대지와 순박한 사람들의 잠자리에 어떻게 평화가 깃들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찬사라도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오. 우리와 맞부딪히면 길손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욕적인 별명까지 붙여주지요. 지금도 내가 계속 지켜주지 않으면 적들이 단 하루 만에 쳐들어와 그의 심장을 얼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뚱보는 나를 성큼거리라고 조롱하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대접을 바라지는 않소. 순박한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음지에서 묵묵히 일할 생각이요. 세월이 바뀌고 풀은 더 무성해졌지만 그 일은 언제나 우리의 임무였어.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어.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이실두르의 재앙이 발견되었어. 전쟁이 임박한 거요. 이 칼은 다시 펴려질 것이며 나도 곧 미나스티리스로 갈 계획이요. 그러자 보로미르가 말했다. 이실두르의 재앙이 발견되었다고 했지만 나는 이 반인족의 손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보았을 뿐입니다. 이실두르가 죽은 것은 이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어떻게 현자들께서는 이 반지가 그의 반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지가 이제 와서 발견되었고 그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심부름꾼 손에 들어가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도 못하지요. 앨런드가 말하자 빌보가 외쳤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앨런드님, 벌써 한낮이에요. 뭘 좀 먹고 기운부터 차려야겠습니다.